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원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방사통과 자골신경통에 대한 비교입니다. 예전에 이 영상도 준비했었는데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두 통증 모두 다 신경통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방사통이라는 단어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라디에이팅 페인인데 방사되는 통증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사통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떤 원인이냐, 다리로 신경통이 있는데 방사돼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지금 적어 놓긴 했지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일단 생겼고 그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어떤 신경을 누른다. 그러니까 신경뿌리에 직접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이게 진단이 되면 이제 통증을 방사통이라는 통증이라고 붙입니다. 결국 엑스레이만 찍고 저 방사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리 쪽에 신경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방사통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통은 통증에 대해서 신경에 대한 피부 분포 범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용어를 이제 더마톰이라 그래요. 이것도 용어는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결국 허벅지의 앞쪽과 안쪽 편은 4번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의 옆쪽으로 해서 발등까지가 5번 신경,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 종아리 뒤, 발바닥으로 가는 게 척추 1번 신경.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라인을 있거든요. 쭉 내려가는 라인을 따라 신경통이 쭉쭉 좀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타고 내려가네 하니까 이제 방사통인 거고요. 그래서 신경 분포 범위에 따른 그 피부에 대한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좀 따라서 가더라. 방사통은 그래서 조금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통은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물어보면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허리 통증은 일반적인 체성 통증이고 다리 통증은 신경통이거든요. 그럼 신경통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설명드리냐면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오른쪽 다리는 골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는 찰과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디 아파요 물어보면 부러진 데가 엄청 아프다 그러고 찰과상은 이야기도 안 해요. 결국 사람의 특징이죠. 가장 강한 통증을 이야기한다. 약한 통증은 그 통증, 가장 강한 통증에 좀 묻혀서 좀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아예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절통, 근육 통증은 분명히 있는데 다리에 대한 신경통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리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허리 통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신경이 압박이 되네? 그러면 신경이 압박되니까 이 신경뿔에다 주사를 놓자 하니까 주사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는 약도 먹을 수 있지만은 통증을 좀 빠르게 좀 떨구고 싶다. 그러면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이런 주사 치료를 합니다. 결국에는 신경 차단술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마취를 거는 거예요. 마취. 그러니까 안 아프게 만들겠다. 마취 약제 주입하고 염증 반응 있을까봐 스테로이드 주입하고 해서 통증을 좀 줄이는 형태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주사에 무조건 반응을 하느냐. 너무 심하게 압박되면 주사 치료에 반응도 안 합니다. 그때는 뭘 하냐면 수술을 합니다. 그게 수술이라는 게 결국 신경이 압박되네 감압을 하자. 그래서 직접적인 압박되는 걸 줄이려는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하는 통증이 방사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골신경통은 그 좌골이라는 그 앉는 뼈 있죠. 거기에서 나오니까 자골 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 그 위치에 나오는 신경이 좌골신경입니다. 좌골신경은 허벅지 앞쪽을 제외한 다리 쪽 전체에 가지를 치면서 다 분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능적 진단명은 신부둥근 증후군이거든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뭐 이상근 증후군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근만 관련된 게 아니더라. 해부학적인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신부둥근 여기저기에서 좀 다 나오네. 이렇게 돼서 붙인 진단명이 신부둥근 증후군이에요. 결국에는 근육과 신경과의 유착 관계 때문에 신경 증상이 생기더라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이 생긴 발생 기전은 뭐냐면 고관절 안정화 근육들의 협응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근육이 일을 안 하니까 신부둥근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부둥근은 상태가 나빠지고 그 옆에 신경이 지나가다 보니까 근육이랑 신경이랑 유착관계 때문에 엉겨붙고 근육이 과하게 써버리면 신경통이 유발되는. 결국 근육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덜합니다. 그래서 좀 휴식 취하고 좀 안정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증상이 줄어요. 대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부둥근으로 자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막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MRI 같은 검사해보면 큰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RI에서는 신경 누르는 게 거의 없는데요. 한데 거의 뭐 일상생활 못할 정도로 엄청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죠. 방사통과 다르게 신경분포 범위 있죠. 피부에 대한 신경분포 범위에 대한 그 면적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골신경통 특징은 엉덩이 아프고요. 허벅지 뒤까지는 또 아플 수 있어요. 무릎 뒤쪽에 오금 있죠. 거기를 중간에 건너뜁니다. 그리고 종아리 정강이 발 쪽으로 해서 또 신경 증상이 또 생겨요. 그래서 중간을 건너뛰더라. 어디를 건너뛰냐? 오금 부위, 무릎 뒤쪽 부분을 좀 건너뛰고 허벅지 앞쪽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겼는데 어느 범위에 좀 국한돼서 아프거나 아니면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가 아팠다가 범위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어느 범위가 좀 끊기면서 아픈 게 좀 지속되고 쉬면 좀 괜찮아지는데 범위도 좀 중간에 끊기더라.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골신경통 특징은요. 주사 치료에 아예는 아니고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네. 주사 치료를 했는데 그 정말 경미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염증 반응 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신 약물의 효과 때문에 통증이 일부 있는데 얼마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심하신 분들은 주사 치료를 해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에 뭐 주사를 놔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통증 어떻게 줄이나요? 그러면은 일단 부드러운 부드러운 마사지나 찜질로 일단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소염제 잘 안 들어요. 신경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통증 다 약을 쓰게 되면은 소염제랑 프레가발린이라는 제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품명을 리리카 캡슐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제제를 같이 씁니다. 같이 쓰면 통증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감소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강한 통증이 왔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내가 못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는 뭐 완치가 된다 약을 먹고 그런 건 없어요. 또 쓰면은 다시 아파지고 방사통 같은 경우는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증 자체는 또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약으로는 이 두 가지 통증 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통증에 대해서 고려사항이에요. 방사통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몸은 안 좋겠네. 기능적으로는 상태가 나쁘겠다. 그런데 통증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하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수술해가지고 감압을 일단 하고 감압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수술 후 재활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안 좋으니까 디스크 망가진 거거든요. 수술 후 재활을 해서 추가적인 그 디스크에 대한 퇴행성 변화를 막자라는 형태로 수술 후 재활을 고민할 수 있어요. 자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아파도 근육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술 안 합니다. 수술 적응증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거의 기능장애, 근육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골신경통은 무조건 재활이라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좀 편안하게 내지는 뭐 스트레스 크게 안 받고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절대적으로 기능 재활을 해야 되는 통증이 자골신경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방향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어떤 통증이지? 그러면 뭐 검사를 하고 이학적 검사, 문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통증 양상 보시고 감별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